자, 먼저 로컬 크리에이터 개념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창업을 하죠. 창업을 하고 거기서 아이템을 비즈니스 모델로 가져가는데 로컬 크리에이터의 개념에서는 이제 창업에서 우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가져가되 지역적인 리소스를 가져갑니다. 지역의 리소스. 소스가 지역에 있어요. 로컬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잘하는 뭐 ICT 활용은 많이 하죠. 뭐 영상도 마찬가지고 뭐 컴퓨터를 활용한 디자인 뭐 여러 가지 ICT를 활용하는 부분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그 로컬에 있는 문화, 식품, 레저 관광을 활용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중기부에서 7대 분야를 선정을 했는데요. 뭐 대동소이해요. 여기서 크게 벗어나진 않습니다. 뭐 지역 가치, 디지털 문화 체험, 우리 로컬에 대한 것들을 또 디지털화 해가지고 체험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지역에 기반하는 제조 지역에도 뭐 아무리 로컬이 외진 곳에 있다고 해도 뭐 공산품도 있고 뭐 먹을거리도 어떻게 제조할 수 있는 그런 기반 시설이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거점 브랜드 그 다음에 가장 이 부분이 제일 클 텐데 로컬 푸드 그 다음에 기존 관광과 틀린 어떤 스마트 관광 그 다음에 자연 친화 활동 등의 7대 분야로 나뉘어져 있고요.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 심플해요. 이름에서 나타난 것 같이 지역의 로컬과 창작자라는 크리에이터를 합성어로 만든 겁니다. 각 지역 내에 문화와 가치를 만들고 비즈니스화하는 사람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역 특성 및 자원이 있죠. 그걸 기반으로 ICT 또는 혁신적인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가장 중요해요. 지역 문제. 여기서 키워드는 지역 문제를 해결한다. 그 지역이 안고 있는 것들, 구도심 상권, 활성화, 아니면은 뭐 정주 여건의 개선, 뭐 여러 가지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7대 유형을 조금 국내 사례로 조금 보면은 지역 가치는 지역 문화의 어떤 아이디어를 융합해서 가치를 창출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대구에 김광석 거리가 있죠. 이제 김광석 씨가 이제 대구가 고향이었고 또 ICT라는 어떤 아이디어 홀로그램을 통해서 뭐 문화 공연도 하고 그런 것들 좀 사례가 있고 로컬 푸드는 너무 많죠. 뭐 우리 충남 지역, 서산 지역에도 로컬 푸드가 굉장히 많고 지역에서 재배 가능한 농수산물, 특산물 뭐 특화된 제조 공법도 되고 뭐 IT, 바이오, 뭐 생명공학 기술하고 융합을 할 수도 있습니다. 뭐 충북에서 사과 스파클링 와인도 있지만 우리 예산의 그 사과 와인도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 다음에 지역 기반 제조, 지역에서 생산되는 소재를 활용하거나 그 특색을 반영한 제조업. 통영에서 보면 폐자재 예술품, 뭐 나전칠기, 뭐 전통 공예 이런 것들이 있고 우리 지역에도 뭐 지역 소재를 활용한 물론 먹거리이지만 좀 더 제품을 바이오 기술을 통해서 환으로 만드는 제품들도 많이 지금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이제 바다에서 나오는 어떤 그런 수산물들을 환으로 또 먹기 좋게 파우치화해서 하는 것들 제조 기업도 저희가 많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관광, 관광 자원 여기 많죠. 바다를 끼고 있고 자연 생태계 우리 그 천수만 우리 지금 국가정원 지금 있잖아요. 순천에 국가정원 운영하는 것처럼 제2의 국가정원으로 천수만을 저희가 좀 밀고 있는데 이런 자연 생태계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그것들을 관광으로 연결할 수 있는 여기도 아까 뭐 통영에서 그런 전통 공예도 하지만은 지역의 빈집을 잘 코워킹 공간으로 제공을 하는 이런 것들이 좀 있을 수 있고요. 거점 브랜드, 뭐 지역 내의 복합 문화 공간 그런 지역 거점 역할을 하고요. 뭐 강원도에 보면 조선소, 속초의 폐조선소를 복합 문화 공간으로 꾸미는 것들. 제가 이따 좀 자료가 있으면 보여주면 좋겠는데 제가 항상 그 창업을 하거나 로컬 크리에이터 얘기를 할 때 그 이 후반부에 좀 더 정의를 내리겠지만 비주얼적인 부분 그 다음에 스페이스에 대한 부분 되게 강조를 합니다. 물론 스토리텔링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만 스페이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스위스 취리에 대한 것들을 제가 가끔 설명을 드려요. 예를 들어서
스위스 취리히도 옛날에 조선소가 많았는데 거기 철강 뭐 이런 빈 곳들을 활용을 문화공간으로 탄생을 다시 한다거나, 그 다음에 거기에 양조장, 맥주 브루어리 그 공장이 있었는데 그거를 미술관으로 한 것들도 있고, 그래서 취리의 그 취리 공과대학 학생들 중심으로 이렇게 지역과 같이 한 것들, 그게 이제 공간을 좀 많이 개선을 한 사례들이 있는데, 그 부분이 나중에 자료로, 시각적 자료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디지털 문화체험은 과학기술, 뭐 ICT 재해석하는 것들, 우리 뭐 미디어 파사드도 있고, 뭐 영상에 대한 부분들, VR에 대한 부분들, 뭐 가상체험 아니면은 증강현실, 뭐 이런 부분들이 같이 좀 문화체험에서 지금 많이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의 친화활동, 지역별로 특색 있는 자연환경에서 하는 뭐 아웃도어, 뭐 강원도 양양을 가거나 했을 때 서핑 인구들을 위한 뭐 전용 해변 조성을 하거나, 제가 이번에 워케이션을 표현을 광주 디자인 비엔날레 하려고 했는데, 워크와 베케이션, 그러니까 휴가를 가서도 나는 일을 한다, 서핑도 배우고 또 공유 오피스에서 일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의 어떤 지역과의 같은 친화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사업 모델. 아까 공유 오피스도 마찬가지예요. 너네 뭐 일하다가 취미 생활 즐기다가 일이 있으면 여기 와서 일도 하고 공간도 빌리고 쉬기도 하고 휴식도 하지만은 뭐 바디 케어도 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할 수 있는 공간들도 이런 지역의 친화 활동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산업 동향을 좀 보면은 그 2015년부터 아까 용어가 나왔다고 했죠. 그리고 2020년도에 지원 사업을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 안 됐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을 지원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도 대환영이지요. 그리고 정주 여건을 되게 좋게, 너 중앙정부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지원 사업을 받았어? 우리 지역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구나. 그러면 지자체도 가만히 있지는 않겠죠. 정주 여건을 좋게 해준다거나, 거기 상권에 대한 활성화를 키운다거나, 뭐 그런 것들. 키워드로 트렌드 분석을 해본 결과 굉장히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키워드,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 특히 중요한 거는 로컬 크리에이터라는 어떤 이 부분으로 들어가면은 이 창업에 대한 비율이 20, 30대 비율이 전체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얘기했던 어떤 새로운 가치 창출에 대한 것들은 기성세대, 뭐 로컬에는 그 고향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외지에서 또는 수도권에서, 서울에서 내려와서 하는 사람도 있지요. 어떤 전문성을 가지고 새롭게 창업을 한다거나, 아니면 귀농을 해서 농사를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한다거나, 뭐 서산에도 서울 지역에서 귀농을 해가지고 새로운 농사 기법을 적용해서 하는 그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 새로운 가치 창출, 어떤 창의력을 기반으로 크리에이터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 아무래도 그 지역에 있는, 또는 그 지역 대학교에 있는 20대, 그리고 또 30대, 경험이 있는 30대로 젊은 비율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에 뭐 8대 과제가 있어요. 뭐 첫 번째 3개 과제가 있고, 두 번째 2개, 세 번째, 네 번째 2개가 좀 8대 과제들이 있는데,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내가 이런 것들을 지원 사업을 통해서 여기에서 창업을 하려고 해도 지자체에서 이런 상권 조성을 해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 저도 가봤지만은 예산에 백종원 그 시장이 있죠. 시장 거리, 그 다음에 곱창 거리, 뭐 골목 상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상권으로 조성이 돼야 됩니다. 사람들이 오려면 한 개만 보고 오진 않아요. 거기 가니까 이런 것도 있고 저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맛볼 수 있고 저런 것도 맛볼 수 있고 이런 체험도 할 수 있고 이런 관광도 할 수 있구나. 그런 것들이 조금 직접화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상권에 대한 거버넌스. 그러니까 이건 좀 어려운 부분인데 뭐 관리기구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마케팅, 점포 브랜드화, 상권 내에서 어떤 지역관리 회사의 제도를 활용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지자체에서 좀 많이 나서줘야 되고요. 건축물하고 어떤 보행 환경 개선 이런 것들, 공공 디자인에 대한 것들, 건축 디자인에 대한 것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옛 것을 리모델링해서 하는 느낌들이 굉장히 좋겠죠. 무조건 새로운 것만 만들어서 새로운 건축물이 있어서 그런 것보다는 옛 것과의 어떻게 잘 조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 크리에이터나 디자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앵커 문화시설, 그러니까 문화시설을 유치를 해야 됩니다. 뭐 먹거리만 가는 게 아니라 그 지자체에서 특색 있는 축제, 그리고 체험할 수 있는 관광, 그게 이제 어떤 지역 기반으로 해야 되겠죠. 시설로 확보가 돼야 되고, 로컬 브랜드, 뭐 마지막 부분이지만 로컬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많이 좀 연결이 돼야 됩니다. 뭐 메이커 스페이스도 각 공방이라는 개념으로 좀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들 디자이너들이 많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프로그램, 커뮤니티 프로그램, 뭐 창업 스쿨, 로컬 크리에이터를 또 육성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같이 이렇게 크게는 이제 4개 꼭지로 같이 상권을 조성해 나가야지만 좀 성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국내 로컬 크리에이터가 조금은 뭐 그런 우려도 있어요. 젊은 친구들이 접근을 하려는 방식을 조금 뭐랄까 쉬운 방식, 뭐 쉽다고 얘기하기보다는 음식으로 푸드로 좀 접근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서 뭐 청년 포차 뭐 이런 것들 지자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이 1, 2년 지원이 끝나면 문을 닫고 막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그걸 지원을 안 해요, 정부에서. 왜냐면 젊은 친구들이 이게 그 식당이나 뭐 아니면 뭐 술집일 수도 있죠. 뭐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호기롭게 시작은 하는데 이게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또 비즈니스화 해가지고 또 이게 수익배 상출이 돼야 되는데 처음에 지원받을 때만 어떻게 하다가 마지막에 조금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간과해서는 안 될 부분이고요. 수도권에 여기도 뭐 독브루어리인데 뭐 쌀을 빚어서 뭐 막걸리를 만든다 뭐 아니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서울을 기반으로 했지만 그 다음에 반려동물도 굉장히 큰 아이템으로 하고 있고 강원도는 감자에 대한 부분 좀 이따도 사례가 나오겠지만 감자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토착 효모로 만든 수제 맥주 그런 것들이 사례가 있고 뭐 우물시장 마을 브랜드 구축으로 한 그 빈집과 마을 해관 활성화하는 문화 콘텐츠 공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충청권에는 디지털 문화체험, 조치원 근대유산, 그 다음에 디디살롱이라는 거점 브랜드 천주에서 작가들이 서로 만드는 지역 굿즈. 이런 얘기 저도 들은 것 같아요. 굿즈 뭐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관광객들이 왔을 때 판매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영남권에도 뭐 똑같이 안동 소주, 안동 사과, 뭐 증류수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옛 대장간의 문화, 문경에 대한 전통 한지, 그다음에 지역 문화 스테이, 거기서 머무를 수 있는 공간들, 뭐 숙박업,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지역의 가치를 보여주는 어떤 고결이라는 것. 그다음에 제주권의 어떤 로컬 푸드, 뭐 제주산 돼지, 뭐 샤큐테리라고 해가지고 뭐 숙성한 뭐 햄이나 뭐 돼지고기 같은 것들을 활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도담 스튜디오라는 곳은 제주 폐 플라스틱을 활용한 그러니까 바다에서 버려지는 그 플라스틱을 수거를 해가지고 업사이클 제품이 요즘에 저도 얼마 전에 제주를 갔을 때 꽤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떤 그런 업사이클에 대한 리사이클, 업사이클 그런 것들이 꽤 많아지고 있고 호남권에 이제 두잇이라는 이제 폐 산업시설, 뭐 구도심, 폐교 이런 것들을 뭐 스마트팜 뭐 그런 개념, 그다음에 유후 공간에서 어떤 활용한 도시농업 그런 것들이 있고요. 지역 특화 관광, 요트로 즐기는 무인도 체험 관광 뭐 이런 것들은 뭐 지역적 특성이니까 섬이 많은 지역에 이런 지역별
상품, 창업 뭐 프로그램들이 있었고요. 우수 사례로 좀 보면은 이제 7곡의 무무스 부엉이 버거라고 로컬 페스타라는 작년에 이런 컨테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전국의 로컬 크리에이터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했었고 최우수상을 받은 곳이 7곡의 무무스 부엉이 버거입니다. 연간 8만 명? 여기 써있네요. 그래서 되게 많이 가요. 되게 많이 가고 폐허로 버려진 마늘 공장 뭐 이런 것들을 개조해서 오픈을 했고, 물론 이게 패스트푸드긴 하지만 뭐 흑마늘, 진액, 뭐 친환경 토마토, 그래도 건강한 식재료로 수제버거를 만들었다. 이런 것도 좋은 아이템이 되겠죠. 지역 특산물하고 같이 연계된. 그다음에 의성의 애니콩 강아지 간식 창업. 뭐 반려동물은 빼놓을 수 없죠. 저도 뭐 개를 키우지만은 애견 쿠킹 클래스를 운영하는 청년 기업. 그래서 이것도 검증된 농산물 재료. 뭐 우리 반려동물도 가족처럼 생각을 하니까 좋은 건강한 재료로 만든 펫 카페, 그 다음에 놀이터까지 운영하는 이런 것들이 활성화가 되면은 뭐 의성군에서도 이렇게 덩달아 애견 놀이터를 같이 만들어주고 또 펫 월드라는 것까지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렇게 좀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제주도 해녀 체험이라는 거는 굉장히 예전부터 유명하죠. 그래서 해녀의 공간, 공연 컨텐츠도 담고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그러니까 공연도 보여주고 그리고 체험도 할 수 있고, 해녀 체험도 하잖아요. 그리고 해녀의 부엌 식당에서 갓 잡아온 어떤 그런 신선한 해산물들을 그런 가치를 전달하면서 지역의 스토리를 전달하는. 지금 뭐 일본 문제 때문에 또 수산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바로 앞바다에서 잡아서 뭐 이렇게 하는 것들, 이런 게 앞으로 좀 더 모르겠어요. 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좀 중요하게 가치화되지 않을까. 먼 바다가 아닌 우리 바로 앞에서 물론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도 더 안 좋아질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좀 더 그 틈새 시장에서 살아남을지, 그건 좀 지켜봐야 될 내용 같고요. 춘천 감자바 기업은 농업 회사 법인인데 이건 굉장한 성공 사례입니다. 여러분들 신문에서 보면은 2020년도에 만들었는데 뭐 연간 60만 명 뭐 방문하는 기업이 됐고요. 감자빵 뿐만이 아니라 거기서 나오는 뭐 컨텐츠들, 그래서 이게 너무나 활성화가 돼서 지금 2기 농업회사법인을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얼마 전에 신문기사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에 지금 책이 하나 있을 텐데 미국 해외 로컬 크리에이터 우수 사례에서 빠지지 않는 곳이 그 미국 포틀랜드 주예요. 포틀랜드가 뭐라고 할까, 뭐 다문화, 뭐 그게 해외에서도 많이 오고, 그 다음에 미국 전국 각지에서 크리에이터들이 많이들 모인다고 해요. 그 어떤 뭐랄까, 뭐 동성에 대한 것도 되게 자유롭고, 그 다음에 내 창의성을 그 누구도 반박을 하거나 뭐라고 이제 뭐 저해하지 않고 나만의 자유롭게 활동을 하거나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아직까지 못 가봤지만 책을 일부러 사서 봤어요. 그랬을 때 포틀랜드라는 부분이 다문화가 이렇게 밀접해 있지만 크리에이터들이 어떤 활동을 하기에, 창조적 활동을 하기에는 굉장히 좋은 도시라고 저도 책에서 읽었고, 거기서 우수 사례도 뭐 수제 맥주도 같이 나오고, 뭐 커피도 나왔지만 뭐 먹는 거 말고도 뭐 예술인들이 자기 작업을 하거나, 뭐 음악인들, 그다음에 배우들, 뭐 예술가들이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도시의 특성을 조금 방송으로도 나왔었고요,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자료를 찾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분은 수업 때 누누이 했던 얘기죠. 디자인이 뭐냐. 학생들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합니다. 뭐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뭐 제 의견을 이렇게 강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하도 많이 들어봤는데 요즘에는 그냥 네이버를 찾아보세요. 공무원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디자인이 뭡니까? 아, 네이버 찾아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 실체화하는 것. 목적은 있죠. 배고프니까 사냥을 해야 되고. 실체화, 손으로 때려잡다가 너무 손이 아프고 손이 다치고 하니까 무기를 만들고 도구를 만들고. 실체화는 했는데 이게 점점 조형적으로 좋아지는 거죠. 근데 저는 항상 이 단어를 조금 바꾸자고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혼자 특강을 다니면서. 조형적이라는 거는 우리가 단어 사전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 재료를 이용하여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 아까 우리 첫 번째 수업 때 항공 디자인 협업 플랫폼 비즈니스 설명을 할 때 제가 얘기했죠. 형태나 형상을 만드는 건 R&D가 아니다. 저는 뭐 여러 가지 재료도 그렇고 구체적인 형태나 형상도 아직까지 너무 구시대에 머무르고 있는 것 같아요. 디자인이라는 어떤 두산백과에서도 얘기하는 네이버 찾아보면은 그런 얘기들이 조형적으로, 물론 조형적으로 실체하는 것도 디자인의 목적이지만 저는 언젠간 바뀌지 않을까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 얘기를 꼭 듣는데 주어진 목적을 조형적으로나 이 부분은 없는 부분이에요. 가치적으로나 실체화하는 거. 저는 그걸 꼭 넣고 싶어요. 가치. 사물이 지니고 있는 쓸모, 인간의 욕구나 관심의 대상 또는 목표가 되는 진선 및 따위를 통틀어 이루는 말. 아까 제가 소프트 파워 얘기했죠. 인간의 욕구, 뭐 다른 나라 타인이 관심을 끌게 하는, 저거 좋다. 지니고 있는 쓸모라는 거는 형태와 형상과는 또 다른, 형태와 형상 보고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그 안이 갖고 있는 컨텐츠 또는 그 경험, 그런 것들이 조금 디자인의 정의에는 넣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 부분이고요. 언젠가는 또 가치라는 얘기가 들어갈 겁니다. 또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우리가 가치화한다라는 게 아까 또 중요한 키워드였기 때문에 우린 디자인을 그렇게 활용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이는 디자인보다는 보이지 않는 어떤 사람의 인식, 경험, 상호작용, 어떤 생태계,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좀 더 로컬 크리에이터 활동을 할 때 외형적인 것도 굉장히 좋죠. 로컬에서는. 근데 이런 부분들을 많이 경험과 확대를 해야 된다. 제가 한번 몇 개 찾아봤어요. 디자인 융합은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것처럼 디자인과 기술, 디자인과 지역, 디자인과 공간, 디자인과 스토리텔링이 다 같이 진화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터는 뭐 문화예술인 뭐 다 포함이지만 디자인의 역할이라는 거를 조금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마산이란 동네가 없어졌죠. 창원하고 통합이 됐어요. 대신에 마산구의 형태로 뭐 마포구처럼 마산 하포구라는 걸로 전락은 했지만 이런 뭐 언더독 느낌이 이제 스토리텔링 소재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젊은 친구들이. 그래서 뭐 무신사하고도 콜라보하고. 여기 보시면 로컬의 진격에 대해서 이제 디자이너 홍희택 교수는 MZ세대가 지방의 콤플렉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내가 항상 얘기했지만 지방대 이런 콤플렉스 제발 지금 당당하게 이 디자인 감각이 그래서 좋은 거예요. 로컬에 대한 크리에이터가 우리가 언제부터 뭐 그냥 난 지방대기 때문에 뭐 대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 조금 홀대를 받지 않나. 아니 그냥 당당하게 나는 그냥 로컬을 같이 내가 크리에이터로서 내가 주도적으로 키치 문화 있잖아요. B급 감성, 고객 삶 속에 디자인 답이 있다. 뭐 말바우스장의 디자인을 입히다. 군산시의 뭐 도시재생 디자인을 입히다. 뭐 얼마 전에 군산 전기라는 여러분들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군산도 포틀랜드랑 똑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여기가 뭐냐면 옛날에 군산이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쌀을 포탈을 해가지고 일본으로 보내는 전초기지였어요. 다 전국에서 쌀을 이렇게 막 뺏어가지고 강압적으로. 그래서 그 일본이 지은 그 쌀 그 기관입니다. 기관.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쪽에서 만든 게 그거를 역사적 공간으로 아직 남아두고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쌀을 날리기 위해서 각 지역에서 노동자들을 데리고 왔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왔고, 그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이곳은 미군들, 우리나라 미군들의 그 운영하기 위한 그 물품 조달을 받는 곳, 여기가 이제 항구이기 때문에 그 미군들이 그 군인들이 생활할 수 있는 어떤 물품 조달을 하는 그런 공간이 됐기 때문에, 또 이제 그렇게 되면 또 비즈니스가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전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처음에 영화 시작이 이거예요. 군사는 그렇게 이방인들의 도시가 되었다. 아직도 이 지역은 옛날에 아주 200명이 살고 있는 어촌 마을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커진 배경에는 아까 같은 역사적 배경이 있었고, 그래서 이방인들이 지금 과거의 어떤 다 같이 모여서 할 수 있는, 뭐 포틀랜드와 약간 비슷한 점을 좀 느꼈습니다, 제가. 그래서 어떤 그런 크리에이터들이 좀 많이 활동도 하고 있고, 어떤 공간에 대한 부분, 현대와 거리, 뭐 그런 것들이 조금 같이 남아있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제가 항상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아까 얘기했죠. 아까도 나왔습니다. 그 활동의 원동력이 되는 세 개의 원. 그래서 아까 얘기한 건 기획이었어요. 기획이 되게 중요하죠. 지역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지역은 뭘 하고 싶은데 나도 그거 하고 싶어. 근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하고 지역에서 요구되는 것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획을 해야 된다라고 야마자키 료가 얘기를 하고 있고, 저는 또 거기에서 좀 구체적으로 아까 얘기한 항상 로컬 디자인의 3대 요소, 비주얼, 스페이스, 스토리텔링. 그러니까 보기 좋고 공간, 어떤 공간이 있으면 핫플레이스라고 하죠. 뭐 우리가 뭐 무슨 거리, 성수동의 무슨 거리 그런 것처럼. 또 보기 좋은데 스토리텔링이 있으면은 좋은 굿즈가 나옵니다. 그리고 공간이 있고 스토리텔링이 있으면 당연히 관광 명소가 되겠죠. 저는 이 디자인의 3요소가 실행을 할 수 있는 계획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마무리하고 싶은 거는 기획과 계획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군사학, 제가 가끔씩, 제가 전에도 강의를 했던 것 같은데, 군사학을 보면 전략과 전술이 있지요. 손자병법에 보면은 전략이 있는데 전술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지난하고, 전술이 있는데 전략이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전략이 기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술이 계획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쉽게 생각하면 옛날에 우리 뭐 2002년 월드컵 때 뭐 히딩크가 있는데 박지성이 없으면 이기기가 매우 힘들고, 박지성이 있는데 히딩크가 없으면 패배를 자초하는 길이다. 그러니까 어떤 기획을 기반으로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야마자키 료가 얘기했던 것처럼 기획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도구가 있어야 되겠죠. 그 툴, 그 무기. 여기서 전술로 얘기하는, 저는 그 전술을 디자인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로컬 크리에이터에서. 그래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포함하여 방향성을 지닌 창조 행위, 기획. 여러분들 1학기 때 사업계획서를 써봐라. 리서치를 하고 정의를 내려라. 인사이트를 찾아라. 그게 기획이에요. 기획은 전략.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서 내가 이걸 개선을 할지, 목표를 설정을 하고 누가 어떤 역할을 할지, 방향 잡기라는 거를 기획이라고 본다면 되게 중요하죠. 사업 기획. 기획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활동 목표와 수단으로의 방법을 의미하는 계획. 계획은 전술입니다. 어떻게 할지를 그리는 것, 구체적인 방법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방향을 잡았으면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큰 무기가 있죠. 디자인이라는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 기획과 계획에서 사업계획서를 쓰는 것들, 그 다음에 계획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얘기하고 싶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그 창업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최근 이슈가 되는 로컬 크리에이터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어쩔 때는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가만히 보면은 사업 계획서를 쓰라고 하고 사업 기획을 하고 어떤 아이템을 잡을 때 여러분들이 자꾸 기술에 대한 아이템, 새로운 혁신적인 아이템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이런 새로운 기술도 아니고 뭐 혁신적인 것도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럴 때는 한번 로컬로 조금 시야를 확대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저는 항상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아까 지역의 어떤 다문화 학생들 이건 지역 문제를 찾는 거는 여러분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시간만 있으면은 이 지역을 돌아다니면 이 지역은 신문에는 지역 신문에 나잖아요. 정주 여건도 안 좋고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가고 인구가 줄고 지역 경제 몰락하고 구도심 신도심이 생기면은 구도심은 당연히 쇠퇴가 하고 상권이 자꾸 비고 지역에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한정적이고 그들의 생각도 되게 한정적입니다. 공무원들도 그 지자체의 공무원들도 그 지역의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게 한정적이에요. 근데 우리들은 특히 디자이너들은 어떤 가치에 대한 부분, 사용자 경험에 대한 부분 그런 것들을 여러 프로젝트를 통해서 봤기 때문에 이렇게 개선하면 아까 어떤 키치 문화, B급 감성 좋죠. 어떤 공간에 대한 구성 또 새로운 굿즈에 대한 내용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만 잘 한다면 좋은 창업 아이템이 될 수 있어요.